어, 미러링이 편한데. 네, 서브플랫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축에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x1 그 다음에 y1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의 왼쪽에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얘를 이제 위에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은 그림 크기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16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좀 더 이제 넓어지고, 저는 이제 8이랑 4 정도 하면은 맞는 것 같아갖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 접근을 해서 x2, y2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줘요. 이거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컬러를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낼 건데, 그 왼쪽 그림 있죠? 왼쪽 그림에서 랜덤으로 이제 값들이 막 뿌려져 있는데 제가 x가 0.5에서 0.6 사이에 있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럼 이제 y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랜덤으로 뭔가 이게 뽑힐 숫자들을 이제 맞추는데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네가 만약에 뭐 0.8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나온 값이 마이너스 0.8이면은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차이가 클수록 돈을 못 받고 딱 맞출수록 돈을 이제 많이 받는다, 이런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고 제가 x의 레인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y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어떠한 확률로 분포되어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제로 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렇겠죠? 물론 평균적으로니까 이제 0 근처에 있는 값을 찍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 어떠한 한 정보를 줬는데 x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찍는 거는 이제 자유지만 그 마이너스 1이랑 1 근처로 찍으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생긴 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잘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쵸? 반대로 정보가 x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그냥 아무거나 가질 수 있지만, 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딱 맞추면 돈을 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1이요 이러면은 바보지. 1은 나올 리가 없는데, 그쵸? 그러면은 대충 이 근처로 찍어야 되죠, 그쵸? 자,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은,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왼쪽 그림은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일단 오른쪽 그림은 x하고 y하고 독립이에요. 이거 독립이 아닌 것 같지. 왜냐하면은 독립이라고 하면은 그 x에 대한 정보를 주든 x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든 y에 대한 분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얼마다
그러면은 x의 분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죠. x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y의 분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x가 얼마다 y가 얼마다 하는데 분포에 대한 제한이, 레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갖고 왼쪽은 독립인데 오른쪽은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코릴레이션은 빵이에요. 그렇죠? 상관계수는 빵입니다. 근데 독립은 아니에요. 코릴레이션은 얘에 똑같고 얘에 똑같으니까 빵이 되겠지. 그런데 독립이 아닌 이유는 어떠한 내가 이 분포를 요만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x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y에 대한 정보가 기분이 돼요. 극단적으로 내가 x는 1이야 라는 정보를 줬다고 칩시다. 그럼 y는 무조건 얼마예요? 무조건 0이에요.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는 1이라는 정보를 주면은 y는 그냥 무조건 0이라고 대답하는 게 100%의 확률로 돈을 얻을 수 있겠죠. 괜히 뭐 0.01 뭐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얘는 x에 대한 정보를 뭐로 주든 어차피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거를 그냥 적당히 이거 중에서 그냥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냥 맞추면은 돈을 따는 거고 못 맞추면 그냥 땅이니까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그려봅시다.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색연필로 막 그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코드로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이제 인터벌을 제가 제한을 할 건데 얼마로 하지? 0부터 한 0.1부터 할까? 0.1부터 0.2까지 요렇게 0.3으로 할까? 0.3까지 이렇게 인터벌을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를 A, B라고 하면은 A에는 0.1이 들어가고 B에는 0.3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X1에서 0.1이랑 0.3에 대응하는 애들을 이제 내가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X1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지를 따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시다. 요거를 id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은 이 x1이 이제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은 true가 되고 아니면 이제 false가 되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럼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애들만 제가 골라요. y1도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애들만 이제 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축에 이거를 그릴 건데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여기 x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x2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아니구나. 요거도 바꿔야 되겠네. 요거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오른쪽에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매번 이거를 만들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함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그냥 성의 없이 좀 그냥 d라는 함수로 쓸 거고, 입력으로 그 레인지 인터벌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러니까 x1, x2를 x1, y1을 그랬지, x2, y2를 그랬지, 그 데이터를 정해줘야 되니까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산을 해서 어떤 축에 그릴지를 또 인수로 받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컬러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 건데 혹시 내가 바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인수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를 그대로 쓰면 얘는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y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x1, y1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패킹을 해주면은 얘는 a가 x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고, 이제 이렇게 인덱싱이 되고, 여기는 인수로 전달받은 축에다가 내가 뭐를 그릴 건데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하고, 컬러는 입력으로 받은 COL을 치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적당히 함수가 만들어지고, 다시 얘를 그린 다음에 이 함수를 써보면 ag의 처음에 인터벌을 마이너스 0.1에서 0.1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x1, y1을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는 뭐 그냥 디폴트로 이거를 첫 번째 축에, 위에서 만든 첫 번째 축에 그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두 번째 축에 그릴 건데, 이번에는 이거를 데이터 x2, y2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하게 되면은 방금 구현된 거랑 이제 똑같은 코드가 나오게 되죠.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제한하면은 뭐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극단적으로 한 0. 이게 지금 0.2구나 간격이. 그러면은 한 79에서 0.99 정도로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래요. 놀래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빨간색으로 내가 x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y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그냥 분포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정보를 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어떤 분포로 줘도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x를 이제 빨간색으로 정보를 줄 때랑 파란색으로 정보를 줄 때랑 y에 대한 분포가 다르죠. 그렇죠? 빨간색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그거보다 이제 적은 레인지에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야, 중간 쪽에 뭔가 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독립이라면은 x가 이제 x하고 y가 독립이면은 x가 기분될 때 y의 분포, 혹은 y가 기분될 때 x의 분포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독립이 아닐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x나 y가 기분되었을 때 y나 이제 x에 대한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 1이랑 예시 2를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건 이제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예시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이 이런 그래프였어요. 아이고. 요런 식의 산전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x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제한을 할 건데,
요 G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요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실행하면은 그냥 그림 하나에 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그림은 FIG로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정보는 AS로 그냥 저장이 됩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냥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AX라는 축에 접근을 해갖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다시 인터벌을 잡아줄 건데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데이터는 x3, y3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세 번째가 축을 전달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축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래 색깔도 그냥 내가 명시적으로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려주면은 자 빨간색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y가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좀 스파스하잖아.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여기 가운데가 좀 정보가 많은 것 같고 그쵸? 점들이 많고 여기는 좀 더 적은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별로 없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모양 아닐까? 그쵸? 왠지 이런 모양일 것 같죠? 좀 어렵긴 합니다.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번에 0.5에서 플러스 0.5까지 정보를 줬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뭘로 하지? 그 다음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초록색에 대한 정보는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5까지 줬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회색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빨간색은 이제 초록색이랑 똑같으니까 아까 해석한 대로 하겠고 파란색을 딱 보니까 대충 얘도 여기에 많이 좀 몰려 있을 것 같아요. 0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별로 없겠지. 그쵸? 그러면 얘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것도 뭐 적당히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좀 파악하기 힘들긴 한데 느낌상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히스토그램을 이제 각각 그리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 히스토그램들이 정규분포 히스토그램이랑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셋 다 똑같이.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줘도 Y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은 다 정규분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90도 회전하면은 X하고 Y가 뒤바뀌게 되니까 Y도 X랑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고 X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면 다 왠지 정규 분포가 나올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한 코드인데 파란색에 대한 애들을 제가 뽑아볼게요. 파란색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에 있는 애들인데 대충 이제 요게 마이너스 0.5 x3 0.5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날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DX에 해당되는 애들의 Y3만 뽑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분포 모양이 되겠죠. 그쵸? 여기 있는 게 이제 좀 보기 싫고 나는 그림만 보고 싶다 하면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거를 이메일 오브젝트 이렇게 받아 놓으면 이렇게 그림만 보인다고 했죠. 다른 방법은 다시 이렇게 아무 변수로나 이제 받아주면은 그림만 보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그러면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함수니까 제가 h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똑같이 레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그릴지 축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언패킹하고 x, y를 데이터에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야지. 인덱스를 계산해 주는데 a보다 x가 크고 x가 b보다 작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y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은 다음에 내가 지정한 축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컬러를 설정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컨디션을 주고, 이 컨디션에 해당되는 애들, 이런 거를 이제 셀렉을 하고, 이 셀렉된 애들만 모아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를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플랫을 이제 그릴 건데, 요 사이즈로 그려줄 거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줄 건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좀 보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5 곱하기 2 매트릭스 형태로 플랫이 쫙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각자 그림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컬럼에는 일단 로그 데이터를 다 플랫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컬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왜?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첫 번째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요거를 내가 5개를 그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5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다 이제 퍼스트 컬럼에 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x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줬다는 거를 색깔로 표현을 할 텐데, g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처음에 레인지를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데이터는 x3, y3로 잡아줍니다.
툭은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칼라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만 이렇게 이 범위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빨간색으로 그립이 그려지게 되겠죠. 똑같은 그림이.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뭘로 하지? 저번에 이제 했던 거 이러한 색깔로 바꾸면은 색깔이 이제 바뀐 상태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 범위를 바꿔볼게요. 얘는 1.5에서 0.5, 그 다음에 0.5에서 플러스 0.5, 플러스 0.5에서 1.5,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기본된 게 쭉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정규분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H라는 함수로 다 바꿀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려라는 말이죠. 축도 이제 두 번째 컬럼으로 바꿔야 되니까 축에 대한 정보도 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은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빨간색을 히스토그램 그려본 게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초록색은 요렇게, 파란색은 요렇게, 보라색은 요렇게 다 나오는데 히스토그램 모양을 보니까 다 정규분포죠. 이거는 어떻게 잘라도 무조건 정규분포가 나올 것 같죠, 느낌이.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보고 조금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잘 따져보면은 이게 분포가 똑같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이제 다 히스토그램이 그려질 것 같아갖고 요거는 그 독립이라고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케이스 1, 2, 3에서 케이스 1은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정보를 주면은 Y는 그냥 다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니까 딱 봐도 독립인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독립이 아닌 것까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이게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갖고 얘도 독립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분포라는 거를 생각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요거는 독립이 됩니다. 그쵸?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10분? 12, 3분 정도 쉬어서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